네, 관리단 집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님, 과반 동의가 이렇게 어렵다면 결국에는 아무도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고 하염없이 시간만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혼란이 길어지면 모두에게 불행하겠죠. 대표적으로 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미분양 호실은 대개 시행사 소유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탁사에게 신탁을 하게 되는데, 구분 소유자들끼리 주도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일에 시행사가 협조하지 않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건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이 필요해서요. 그런 주도권을 시행사가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행사가 과반에 가까운 호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분 소유자들끼리 단합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게 쉬울까요?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숫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 소유자들끼리 단합해서 의결권 면적 과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임시관리인입니다. 임시관리인의 근거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입니다. 구분 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정식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인 정식 선임까지의 그 공백을 어찌저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임시관리인이 되느냐의 문제겠죠. 한쪽 편만을 들 만한 사람이 임시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법원이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거죠. 그렇지만 드물게는 임시관리인 선임해주세요 라고 신청한 바로 그 구분 소유자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할 때도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 중에 상당수가 신청인을 임시관리인으로 정하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정할 경우에도 분쟁의 여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리인 선임을 원하는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차선일 뿐입니다. 그래도 관리인이 없어서 시행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립적, 객관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노린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노린다면 아무래도 법무법인 라온과 총회 114 같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집합 건물은 총회 114 집종사입니다.